안녕하세요. 사교과 수학 9주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쪽으로 넘어갈 차례죠. 자, 효용함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소비자의 현재 소비를 C0, 그다음에 미래 소비를 C1이라고 할 때 시점은 두 개라 그랬어요.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두 개인데 현재 시점을 0시점, 미래 시점을 1시점 이렇게 두 개 시점으로 보고 C는 컨섬션의 약자라고 그랬죠. 소비, 컨섬션의 약자다. C0와 C1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소비자의 효용, 유틸리티라고 하고 그거를 함수로 나타낸 거를 효용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U C0, C1 요거를 소비 수준 C0, C1에 대한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부르고 효용함수를 각각의 이제 소비 수준에 대해서 독립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요거를 한계 효용이라고 부른다. 한계 효용. MU0 하면은 C0에 대해서 U를 편미분한 거. MU1 하면 U를 C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데 요거는 해당 소비자의 C0 혹은 C1에 대한 한계 효용, marginal utility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C0와 C1 중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른 하나를 증가시키면 효용은 증가하게 된다. 요거를 총효용 체증의 법칙, law of increasing utility라고 부르고 그런데 C0와 C1 중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를 증가를 시킬 때 한계 효용은 감소하게 되는데 요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law of decreasing marginal utility라고 부른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marginal utility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MU1 분의 마이너스 MU1 분의 MU0 요거를 한계 대체율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해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라고 부른다.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 다음에 동일한 효용 수준 UA를 달성하게 해주는 C0, C1의 순서쌍의 집합. 그래서 집합인데 C0, C1 순서쌍의 집합인데 UA equal U C0, C1 즉 UA라는 효용 수준을 달성하게 해주는 C0, C1의 순서쌍의 집합을 ICUA라고 나타내고 이거는 indifference curve의 약자예요. 효용 UA에 대한 그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 indifference curve라고 한다. 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느냐면 요 곡선상에 어떤 놈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효용 수준이 UA로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고르더라도 똑같다라는 의미로 무차별 곡선 indifference curve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함수라는 게 있어요. 생산 가능 함수. 자, 현재의 생산을 P0, P는 production의 약자예요. production. 생산은 production이라고 그러죠. produce 하면은 생산하다. produce 생산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듀서는 그 PD를 보통 프로듀서 PD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의 프로듀스가 뭐예요? 생산하다라는 뜻이고 producer 하면 생산자라는 뜻이야. 생산자. PD를 프로듀서의 약자라고 보기도 하고 program director, producing director, program director의 약자로 PD라고 하기도 한다. 뭐 하여튼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프로듀서라 그러죠. 프로듀서. PD. 네, 그 프로듀서는 생산자라는 뜻이에요. produce 생산하다. producer 생산자.
production 생산 요런데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P로 써요. 역시 여기서도 시점이 두 개밖에 없어. 현재와 미래 두 개밖에 없고 현재 시점은 0시점, 미래 시점은 1시점. 그래서 현재의 생산을 P0라고 하고 미래의 생산을 P1이라고 하는 어떤 생산 기회가 있어. 생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HP0, P1이 이러한 생산 기회 하에서 P0와 P1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내는 데 사용되는 자원의 양을 나타낸다. 자원의 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P0와 P1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원의 양을 HP0, P1 이렇게 나타냈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썼을 때, 그죠? 이때 요 함수 HP0, P1을 요 생산 기회에 대한 생산 가능 함수 Production Possibility Function이라고 부른다. Production Possibility Function.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있어. 자원, 생산 기회 혹은 뭐 자원이라고 부르는 그게 있어. 뭐 공장 시설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고 그게 생산 기회이고 그거를 어떤 양으로 나타낸 거. 그게 HP0, P1이야. 그러니까 그 생산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생산 기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현재 P0, 미래 P1만큼 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어떤 수치로 나타낸 게 HP0, P1이라고. 그 자원의 양, 그 생산 기회를 자원으로 봤을 때 그 자원의 양을 HP0, P1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어떤 단위의 어떤 수치인지는 뭐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뭐 보통 이제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자고 하면 요 생산 기회를 매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정도 되겠나?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있고 뭐 했을 경우에 그죠? 노동자들이 있고 했을 경우에 노동자를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에 노동자한테 지급해야 될 월급 총량 그죠? 그래서 뭐 현재 가치 기준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월급 총량 같은 거를 화폐 금액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공장 부지 땅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 다 뜯어가지고 팔면 얼마다 그 다음에 공장 건물 다 뜯어가지고 팔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수량화시킨 이 생산 기회를 수량화시킨 함수를 HP0, P1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생산 기회를 가지고 이 생산 기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생산이 P0고 미래 생산이 P1일 때 그 생산 기회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 그 자원량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뭐 화폐 금액이든 아니면 뭐 다른 단위로 측정을 해가지고 자원의 양을 수치화시킨 거. 그거를 HP0, P1이라고 하고 요 함수를 요 생산 기회에 대한 생산 가능 함수, Production Possibility Function이라고 부른다. 생산 가능 함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는 HA라는 자원량을 이용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P0, P1의 순서쌍의 집합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의 약자 PPC라는 게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HA라는 건 자원의 양이고 HA라는 자원의 양 혹은 그 생산 기회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생산량과 미래 생산량의 순서쌍의 집합. 그래서 P0, P1 괄호 열고 P0, P1의 집합인데 HP0, P1이 HA가 되는 그죠? 그래서 HA라는 그 생산 기회, 자원량을 이용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P0, P1의 순서쌍의 집합. 요거를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부른다. 생산 가능 곡선. 그죠? 요거를 자원량 HA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떤 생산 기회를 획득을 하려면 돈을 줘야지 획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요 생산 기회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입이 Y0 바하고 Y1 바라는 그 수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수입을 Y0 바, 미래 시점의 수입을 Y1 바라고 하는데 요 뭐 경작에서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그렇게 많이 쓰지만 위에 이렇게 그 줄근 거 있잖아요. 저걸 BAR, 바라고 읽는데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 그런 거 알잖아. 골대에 보면은 뭐 크로스바라 그러나? 크로스바 그래가지고 위에 그
골대 윗부분을 크로스바라 그러는데 그거 이제 공 슛 했는데 거기 맞고 튀어나오면 아 이번 경기 졌다 뭐 이런 징크스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바예요. 바 막대기 바인데 저거의 의미는 상수라는 뜻이야. 상수.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저게 뭐 이렇게 바를 끄면은 그게 표본 평균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게 상수값이라는 뜻이야. 고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수입이 y0 바고 미래 수입이 y1 바인 사람이 y0 바와 y1 바를 투입을 해서 자원 HA를 획득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 기회를 자원량으로 환산했을 때 HA라는 그 양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산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 수입을 다 털어서 넣는 거야. 넣어서 HA라는 어떤 자원량으로 표시가 되는 생산 기회를 획득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요게 성립을 해야 돼. y0 바, y1 바가 HA가 돼야 된다. y0 바, y1 바가 HA가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요 생산 기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들이 여러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현재 생산을 많이 하면 미래 생산을 조금밖에 못 할 거고 그저 자원량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미래 생산을 많이 하려면 현재 생산을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여러 조합의 그 현재 생산과 미래 생산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y0 바와 y1 바가 그죠? HA라는 자원량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현재 생산과 미래 생산의 순서상 중에 하나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지. y0 바와 y1 바가 그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비슷한 거를 이제 채권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죠? 채권 거래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오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오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오는 사람은 많이 빌리고 적게 갖고 싶고 그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조금 빌려주고 많이 돌려받고 싶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빌려주는 돈과 나중에 되갚는 돈이 일치해야 그죠? 그래야 양 당사자 간에 거래가 성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논리야. 자원 HA의 공급자 입장 지금 생산 기회를 들고 있어가지고 현재 수입 y0 바와 y1 바를 줄 테니까 내 지금 y0 바 돈 주고 나중에 이제 미래에 y1 바라는 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생산 기회를 나한테 넘겨. 요런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y0 바와 y1 바라는 고정적인 수입을 포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최소한 자기가 포기하는 수준 이상을 생산하고 싶겠지. 그죠? 최소한 자기가 이 y0 바와 y1 바라는 이 금액을 포기하고 생산 기회를 획득을 하는 건데, 그죠? 그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 활동을 했을 때 생산하게 되는 P0와 P1이 최소한 y0 바와 y1 바보다 많이 생산을 하고 싶은 거고, 그죠? 그리고 자원 HA라는 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y0 바와 y1 바를 받는 금액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HA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양보다 더 받고 싶지. 돈으로 더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의 거래가 성립을 하려면 그죠? HA라는 자원으로 이 지금 y0, y1이라는 이 대금을 딱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양 당사자 간의 거래가 딱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0 바, y1 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산 조합이 존재를 하겠지만 그놈들은 결국 y0 바, y1 바하고 동급이라는 거지. 왜? 똑같은 자원량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놈들은 생산량이 약간씩 뭐 P0가 좀 더 많고 P1이 좀 더 적거나 아니면 P0가 조금 적고 P1이 좀 많거나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 HA라는 자원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최대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자원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똑같은 자원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자원량 중에 하나 값이 대금이 돼버리면 그죠? 자원을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자원을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둘 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개념이야. 그 개념이야. 그래서 HA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중에서 하나와 일치해야 된다. Y0 바, Y1 바의 조합이. 그 말이야. 그래서 자원 HA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원 HA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금액 P0 PA, PPC HA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아야 자원 HA로 직접 생산하는 대신에 자원 A를 상대방에게 공급하고자 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 자원 HA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생산 기회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원 HA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금액 PPC HA 안에 들어있는 P0 P1 이하의 대금을 지급을 해야 이 대금을 지급하고 HA라는 자원을 획득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둘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Y0 바, Y1 바라는 이 금액이 그죠? HA라는 금액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어야만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야. 따라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면 HA로 생산 가능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생산 가능 그 집합 중에서 그죠? 그 P0 P1 집합 중에서 요 Y0 바, Y1 바하고 일치하는 값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Y0 바, Y1 바가 HA가 되는 요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한계 대체율 정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계 변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그래서 약자 따가지고 MRT,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아까 이제 MRS도 여기 아래 첨자에는 효용 수준을 나타냈었잖아요. 효용 수준을 나타낸 것처럼 여기는 자원량을 적어. 자원량을 적는데 HA라고 적지 않고 Y0 바, Y1 바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Y0 바와 Y1 바를 지불하고 획득할 수 있는 자원량이라는 뜻이지. 저 자원량을 가지고 그다음 P0, P1이 독립변수라는 뜻이야. P0, P1. 저 자원량에 대한 한계 변환율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은 마이너스 H1 분의 H0야. 마이너스 H1 분의 H0. 여기서 이제 H1과 H0는 이런 뜻이에요. Production Possibility Function 생산 가능 함수를 각각 P0와 P1으로 편미분한 거. P0로 편미분하면 H0, P0, P1으로 표현을 하고 P1으로 표현을 하면 H1, P1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의미다. 그래서 마이너스 H1 분의 H0 요거를 MRT,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MRS와 MRT의 그 기하학적인 의미는 전미분에서 나와. 전미분을 해보면 해보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안 다뤄.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지만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marginal rate of MRS였나?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오느냐면 효용 수준을 효용 함수에 대한 전미분을 해봐. 효용 함수에 대한 전미분을 해보면 그죠? 전미분을 한 다음에 du 값, 그러니까 효용의 총 변화량 부분을 0으로 놔. 왜 0으로 놓느냐 하면 무차별 곡선, 효용 수준이 딱 하나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 곡선상에서 움직일 때, 그 곡선상에서 C0, C1을 변화를 시킬 때 효용 수준이 바뀌지 않죠. 그죠?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효용 함수의 전미분을 구한 다음에 총 효용의 변화 부분 du 부분을 0으로 놔봐. 0으로 보면 놓은 다음에 양변을 뭐 이걸로 나누고 저걸로 나누고 해보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로 나와. MRS로 나오고 한계 변환율은 어떻게 하냐면 이 생산 가능 함수 그죠? Production Possibility Function 생산 가능 함수의 전미분을 구한 다음에 DH 부분을 0으로 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는 자원의 양이
일정한 거지. 자원의 양이 일정해가지고 H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이 전미분을 생각을 해보면 DH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좌우변을 서로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MRT로 나온다고. MRT 우리가 정의한 요 MRT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MRS와 MRT의 의미는 무차별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야. 어디서? 독립 변수를 C0로 놓고 종속 변수를 C1으로 놨을 때, 독립 변수를 C0로 놓고 종속 변수를 C1으로 놨을 때 무차별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을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기울기가 바로 MRS와 MRT로 나온다고. 참고로만 알고 있으세요. 몰라도 돼. 지금 우리는 그 그래프를 그리고 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런 정의가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전미분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그 의미를 알아보고 싶으면 그 효용 함수와 생산 가능 함수를 전미분을 구해봐. 효용 함수와 생산 가능 함수의 전미분을 구한 다음에 그 du와 dh 값을 0으로 놔봐. 즉 무차별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의 전미분이다라고 봐가지고 그 값을 0으로 놔서 좌우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보면 무차별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MRT와 MRS가 된다. MRS와 MRT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뭐 그래프 그리고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야. 그림 그리고 이렇게 안 할 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요 개념들을 왜 정의를 하느냐면 뒤에 이제 요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화할 때 효용 극대화라던가 아니면 뭐 이윤 극대화라던가 뭐 이런 조건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요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 이야기를 참고로 해주는 거야. 우리 지금 이 수업에서는 전혀 이런 걸 묻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의가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다시. 자, 생산 가능 함수. 현재의 생산이 P0고 미래의 생산이 P1인 어떤 생산 기회가 있는데 요거를 수량화 시킨 거. 그러니까 생산 기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P0와 P1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생산 기회를 어떤 양으로 표현한 거, 그거를 생산 가능 함수라고 한다. 그 HP0, P1을 이 생산 기회에 대한 생산 가능 함수라고 한다. 생산 가능 함수. Production Possibility Function이라고 부르고, 동일한 자원량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P0, P1의 순서상의 집합. 즉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서 P0, P1 순서상의 집합인데 P0, P1을 그러니까 HA로 생산 가능한 P0, P1의 순서상의 집합. 그거를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HA라고 부른다. PPC HA라고 한다. 자원량 HA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현재 수입이 Y0 바와 미래 수입 Y0 1을 투자해서 자원량 HA를 획득한다면 요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Y0 바, Y1 바는 HA가 돼야 된다. 즉 HA라는 자원, 이 생산량을 이제 자원의 형태로, 자원량의 형태로 수량화시킨 요 생산 기회를 가지고 가장 HA라는 자원량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생산점, 그죠? P0, P1 현재와 미래의 생산 조합, 생산량의 조합 중에 Y0 바, Y1 바하고 일치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Y0 바, Y1 바가 PPC HA 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왜냐면 자원을 들고 있어서 지금 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산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팔고 싶은 사람은 대금을 더 받고 싶지. 요걸 들고 있으면 P0와 P1이라는 어떤 조합을 생산을 하는데 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겠죠. 지금 많이 생산하면 미래에 조금밖에 생산 못할 거고, 지금 적게 생산하고 미래에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조합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내다 팔면 그게 내 수입이 되잖아, 그죠? 내 수입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하고 이 생산 기회를 누군가한테 매각해가지고 받는 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받고 싶지, 그죠? 대금을 더 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더 받고 싶을 거고 이 생산 기회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Y0 바와 Y1 바라는 대금을 치르고 생산 기회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포기하는 Y0 바와 Y1 바보다 최소한 그 이상으로 생산을 하고 싶죠. 이 생산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둘이 거래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0 바 Y1 바라는 금액, 요 포기하는 대금이 정확히 HA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HA로 생산 가능한 금액이면, 그죠? Y0 바와 Y1 바가 HA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했을 때 생산 가능한 점이다라고 하면 Y0 바 Y1 바를 포기하고 대금으로 지불하고 HA라는 자원을 획득하는 입장에서도 뭐 괜찮은 거래다.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 다시 이 생산 기회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 그죠?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쪽, 내가 지금 자원을 갖고 있는데 자원을 저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지라는 쪽에서도 그러니까 Y0 바와 Y1 바라는 대금을 받으면 그거 뭐 내가 생산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금액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대금 받는 거하고 똑같네. 그러면 그럼 괜찮아, 팔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Y0 바 Y1 바가 이 생산 가능 곡선보다 더 밖에 있다고 해봐요. 밖에 있어가지고 이 대금이 과잉이다, 그죠? 생산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죠? HA라는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Y0 바 Y1 바보다는 적게 생산한다, 덜 생산한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생산을 Y0에 맞췄을 때 Y1 바만큼 생산을 못한다 라고 되면 살려고 하겠어? 그죠? 안 살려고 그러겠지. 자원을 획득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덜 생산하는데 자원 사가지고 생산하려고 하겠어? 안 하려고 할 거고, 파는 쪽에서는 팔려고 하겠지. 오,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저 대금이 더 많아 이래가지고 팔려고 하겠지만 살려는 사람이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반대로 이 Y0 바 Y1 바 값이 생산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요. 적어. 그래서 P0 P1 조합으로 맞춰봤을 때 P0를 Y0 바 수준으로 맞췄을 때 Y1 그러니까 P1 값하고 Y1 바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Y1 바 값이 적어.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더 많아. 그죠? 똑같이 Y0 바라는 현재 생산을 했을 때 미래 생산이 Y0 바보다 더 적게 생산을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도 막 헷갈리네. 하여튼 거래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적게 생산이 돼. 그러면 안 팔려고 할 거야. HA라는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적은 대금을 치르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자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지, 더 적은 돈 주고 이걸 매각할 이유가 없지.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자 하겠지. 아니 대금 요만큼만 주고 생산 활동을 하면 내가 돈을 더 버네. 내가 지급한 이 대금보다 더 버네 이래가지고 살려고 할 거야. 근데 팔려는 사람이 안 팔려고 하겠지. 그래서 둘이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사고 팔고 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Y0라는 금액만큼 내가 HA를 이용해가지고 Y0라는 현재 생산을 해버리면 미래 생산도 딱 Y1만큼만 돼버리게 되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나 거래 괜찮네. 정당한 거래네. 요 대금을 지불을 하면 그만큼 회수를 할 수 있네. 요 대금을 받으면 내가 생산 활동을 하는 거나 똑같네. 그러면 서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Y1 바라는 금액만큼 생산량을 딱 맞췄을 때 현재 생산이 딱 Y0만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Y0 바, Y1 바라는 수입을 대금으로 지불을 하고 HA라는 자원을 획득했다라는 이야기는 Y0 바, Y1 바라는 금액 조합이 HA를 이용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생산 조합, P0, P1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 이야기야. 그래서
H Y0 바, Y1 바는 HA가 돼야 된다. 거래가 성립했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원 HA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원 HA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금액 P0, P1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아야 자원 HA로 직접 생산하는 대신에 자원 A를 상대방한테 매각하려고 할 거고, 자원 HA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원 HA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금액 이하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 그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소득을 그냥 소비하는 대신에 자원 HA를 획득해서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PPC HA 상의 Y0 바, Y1 바가 있어야 된다. 즉 HA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P0, P1의 순서상의 집합 중에 Y0 바, Y1 바하고 일치하는 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H, Y0 바, Y1 바가 HA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계 변환율. 한계 변환율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 MRT, Marginal Rate of Technical Transformation. 경제학에 뭐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한계 변환율. 한계 변환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H1 분의 H0 이렇게 정의를 하고, H0, H1은 각각 H라는 요 함수, 생산 가능 함수를 P0와 P1으로 편미분한 거를 H0, H1이라 그래요. 그래서 MRT는 MRT 그다음에 자원량이 밑에 첨자로 들어가. H Y0 바, Y1 바, 저건 뭐예요? Y0 바와 Y1 바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자원량이라는 뜻이죠. MRT H Y0 바, Y1 바, P0, P1는 마이너스 H1 분의 H0. 요거를 자원 수준 H Y0 바, Y1 바에 대한 한계 변환율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요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전미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참고로 알 사람들은 전미분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해보면 저기 Production 하여튼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거는 무차별 곡선 Indifference Curve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속 변수는 요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P0, 종속 변수가 P1인 이 좌표 평면 상에서의 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 MRT가. 그다음에 앞에 이제 그 MRS의 경우에는 XY 대신에 C0, C1, 그러니까 종속 독립 변수가 C0고 종속 변수가 C1인 그러한 좌표 평면 상에서 무차별 곡선을 그렸을 때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몰라도 돼. 우리는 그거 안 할 거니까. 참고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전미분 해가지고 0으로 놓고 또 그러니까 U를 전미분해서 0으로 놓고 그다음에 H를 전미분해서 0으로 놓고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보면 기울기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섹션 1과 섹션 2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화를 직접 해볼 건데, 최적 생산 결정과 최적 소비 결정 문제를 최적화 문제 이제 라그랑지 함수 개념을 이용을 해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ptimal Production Decision. Optimal Production Decision. 현재 수입이 Y0 바, 미래 수입이 Y1 바인 어떤 소비자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 PPC HA가 부여되어 있고 자본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R이라면 뭐 연간 이자율이겠죠. 뭐 연간 그래봐야 시점이 0시점, 1시점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현재 시점 모든 시간 단위는 년이라 그랬지. 그래서 0시점, 1시점 이렇게 돼 있지만 두 시점 사이에 차이가 1이잖아요. 그게 1년이야, 1년. 1년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이자율이 R이라는 이야기는 연간 이자율이 R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없어. 세상은 1년만 존재하는 뭐라 그럴까? 1년살이? 하루살이? 뭐 이런 것처럼 1년살이? 하루살이? 하루를 살고 나면 끝이야. 하여튼 그런 굉장히 단순한 그런 형태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뭐 그런 생각, 그런 장난으로라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하루살이는 과연 하루 만에 인생이 아니지 충생을 어떻게 살까? 그죠? 하루 만에 아침에 아, 아래서 깬 다음에 아래서 깨가지고 애벌레일 때 뭐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정오가 될까? 뭐 이러면서 그런 상상 안 해봤나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을 저녁 때쯤 하고 애를 한밤중에 낳고 그리고 자정이 되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살이의 충생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나? 하여튼 그런 것처럼 1년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지 않지. 실제로는 시간이 시점이 연속적으로 쭉 있고 쭉 시간이 연속적으로 무한히 계속되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긴 하지만 하루나 1년은 아니잖아. 1년은 아닌 건데. 근데 뭐 분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이나 경제학에서는 시간을 다룰 때 0시점, 1시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두 시점만 다루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경우야. 그래서 현재의 수입이 Y0 바고 미래의 수입이 Y1 바인 소비자가 생산 기회가 있어. 생산 기회가 HA라는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Y0 바와 Y1 바를 주면 HA라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있어. HA라는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P0, P1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시장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자본시장 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1년 이상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시장. 그죠?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뭐 저 만기를 1년 이상 해가지고 빌린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발행한다. 뭐 이럴 때 그러한 만기가 1년 이상인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그래. 보통 자본시장 그러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해당돼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 그냥 기업의 소유권을 파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 그냥 돈을 돌려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한테 갖다 주면서 이 돈 나한테 도로 토해내시오. 이거 안 돼요. 그죠? 팔려면 이걸 사겠다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소유권을 돈 받고 넘기는 거지. 이게 만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발행자한테 갖다 주고 이게 소멸되고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만기가 무한대야. 무한대. 이론상 무한대야. 그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 증권으로서의 주식이 계속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장기 최소한 1년은 넘는다고 보는 거고, 채권도 대개의 경우에는 3년 만기 이상으로 발행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3년 만기고. 그래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보통 자본시장에 들어가는데, 자본시장 그러면 1년 이상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돈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를 해요. 이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이 R이다. 그래서 뭐 딱딱 1년짜리지. 이 경우에는 0시점하고 1시점 사이에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뭐 저축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적용되는 이자율, 연간 이자율이 R이라는 뜻이에요. R이고 소비자는 그럴 경우에 소비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생산 수준을 결정을 한대요. 소비자는 이러한 수준을 만족하는 생산 수준 P0 스타, P1 스타를 결정을 한다. MRT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고 HP0 스타, P1 스타가 HY0 바, Y1 바가 되도록 이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P0 스타, P1 스타를 결정을 한다. 여기서 보면 미지수가 P0 스타와 P1 스타 두 개이고 식이 두 개인 경우야. MRT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 R은 상수죠. R은 상수지.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R이다 이렇게 줘버렸기 때문에 상수값이고, 그 다음에 Y0 바, Y1 바 저것도 뭐 지금 딱 고정되어 있는 상수값이지. 바가 붙어 있잖아. 상수값이잖아요. 상수값이고 아는 값이고,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져 있어서 h라는 함수도 아는 함수야. 아는 함수고 h y0 바 y1 바라는 저 자원량도 아는 값이지. h라는 함수를 아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h p0 스타, p1 스타는 h y0 바, y1 바. 그래서 h에다가 상수인 y0 바 y1 바를 집어넣었으니까 h y0 바 y1 바도 상수야. 그리고 HP0 스타, P1 스타에서 P0 스타와 P1 스타는 미지수고. 그래서 AB라는 이 두 식은 미지수가 P0 스타와 P1 스타인 미지수가 두 개인 식 두 개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미지수 두 개를 구해낼 수 있다고요.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P0 스타, P1 스타라는 그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구해내면 이게 바로 최적 생산 수준이다. 최적 생산 수준이다. 라는 건데 왜 이게 최적 생산 수준이 되는지
증명을 할 거야. 증명하는 과정에 라그랑주 승수법이 활용이 될 겁니다. 자, NPV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Net Present Value라는 뜻이에요. Net Present Value. Net Present Value. Net Present Value가 뭐냐면 뭐 나한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전부 다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다 더한 거야. 그게 Net Present Value야. 그러니까 Present Value 현재 가치인데 Net Present Value라고 하면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다 합쳐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해서 다 더했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NPV 제로를 해당 소비자의 부의 순현재 가치라고 하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부의 순현재 가치가 맞지. 이 거래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거고 뭐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 뭐 할 건데 그놈들의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다 더한 그 NPV 제로 0시점에서의 NPV가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부의 순현재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소비자가 최대화하고 싶은 거는 이 생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최대화하고 싶은 거는 이 NPV를 최대화하고 싶은 거야. 최대값으로 하고 싶은 거야. 생산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Y0 바, Y1 바라는 이 본인의 수입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자원을 획득을 해요. 그 자원량이 얼마예요? H Y0 바, Y1 바라는 자원을 획득을 해. subject to 다음에 있는 저 함수를 보세요. 그래서 hy0 바 y1 바라는 자원량, 그러니까 y0 바와 y1 바라는 본인의 수입을 대금으로 결제하고 획득한 그 자원량을 가지고 p0와 p1을 생산을 한다고. 최대한 그 자원을 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p0와 p1을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을 통해서 뭘 극대화하고 싶으냐면 본인의 부의 순현재 가치를 NPV 제로를 최대화하고 싶은 거야. 극대화하고 싶은 거야. NPV 제로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생산량이 내 수입이 되지. 새로운 수입이 되지. 그러니까 이 P0와 P1은 화폐 금액이야. 화폐 금액. 그죠? 생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내다 팔았을 때에 그 화폐 금액으로 나타낸 거예요. P0와 P1은. 그죠? 그래서 P0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 이 생산을 통해서 P0라는 금액이 들어오죠. NPV 제로를 보세요. NPV 제로 이퀄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보면 P0라는 금액이 들어오고 그죠? 현재 그놈의 현재 가치는 P0 그 자신이지. 지금 P0라는 금액이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그 값이 그냥 그 자체로 현재 가치잖아. 그죠? P0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1년 후에 P1이라는 금액이 들어온다고. 근데 P1이라는 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P1 나누기 1 플러스 R이지. 그죠? 그래서 요 두 개 값을 합친 게 나한테 들어오는 그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의 합이고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처음에 나한테 현재 수입이 Y0 바가 들어온다며 그거를 자원을 획득하면서 지출을 했잖아. 자원 획득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게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는 놈의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 Y0 바지. 마이너스 Y0 바. Y0 바라는 현재의 금액 내 수입이 그냥 대금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Y0 바고 그 다음에 미래에 또 수입이 Y1 바가 있다며. 근데 그것도 대금으로 지불을 했지. 이 자원을 획득하면서. 그래서 그놈이 마이너스 Y1 바인데 그놈의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1 플러스 R로 나눈 마이너스 Y1 바 나누기 1 플러스 R이지. 이게 이 소비자가 갖는 NPV라고. NPV. 그러니까 그러니까 Y0 바와 Y1 바를 현재와 미래에 지출을 하고 생산 기회를 얻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P0와 P1이라는 새로운 소득을 얻게 되는데 생산 활동을 통해서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NPV 제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의 P0, P1과 관련된 제약식이 뭡니까? H P0, P1은 H Y0 바 Y1 바하고 같아야 된다. 즉 P0와 P1을 생산하는 자원량은 Y0 바와 Y1 바를 지불하고 획득한 자원량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Y0 바와 Y1 바를 지불해서 획득한 자원량인 H Y0 바, Y1 바라는 자원으로 생산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이 P0와 P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 기회의 조건, 그죠? Y0 바와 Y1 바라는 이 현재 수입과 미래 수입을 대금으로 지불하고 획득한 자원을 가지고 P0와 P1을 생산해서 내 새로운 소득으로 삼을 때 그때의 내
이 소비자의 부의 순현재 가치 NPV 제로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P0와 P1 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거를 P0 스타와 P1 스타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죠. 요 식이. 그래서 요러한 극대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라그랑주 함수를 구성을 해요. 라그랑지안 펑션을 구성을 하면 L은 어떻게 돼요? NPV 제로를 그대로 적어. 목적 함수. 그래서 P0 더하기 P1 나누기 1 플러스 R 빼기 Y0 바 빼기 Y1 바 나누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약식을 좌변 이퀄 0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좌변 이퀄 0으로 고친 다음에 람다를 곱해서 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괄호 열고 H P0, P1 빼기 H Y0 바, Y1 바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라그랑지안 함수죠. 그러니까 이 라그랑주 함수를 구성을 할 때 제약식은 우변은 이퀄 0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요 문제에서의 제약식을 이퀄 0으로 만들려면 HY0 바, Y1 바라는 요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야 되죠.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HP0, P1 빼기 HY0 바, Y1 바 이퀄 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 좌변에다가 람다를 곱해서 빼는 걸로, 그죠? 목적 함수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 라그랑지안 함수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독립 변수가 여기서 뭡니까? P0와 P1이지, 그죠? 이 자원을 가지고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이게 NPV 제로가 극대화 되느냐 그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P0, P1 그 다음에 이 라그랑주 승수인 람다에 대해서 각각 이 L을 편미분 해가지고 이퀄 0으로 놓은 다음에 그 세 개의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0 스타, P1 스타 그리고 람다를 구할 수가 있는데 람다는 사실 뭐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뭐 람다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거고 뭐 안 구해도 되는 것 같으면은 안 구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P0에 대해서 람다를 편미분해 가지고 이퀄 0으로 놓으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편미분 해봐요. 편미분 해봐. P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봐. 그죠? L이 이렇게 생겼잖아. P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P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L을 P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처음에 1, 그죠? P0 부분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1 나누기 1 플러스 R은 뭐 P0하고 관계없는 독립변수니까 그죠? 저거는 0이 돼버리고 Y0 미분하면 0이고 Y1 바 나누기 1 플러스 R 미분하면 0이고 그 다음에 람다 안에 보면 H, Y0 바, Y1 바가 있는데 저거는 상수값이지. 미분하면 0이고 그 다음에 H 부분을 미분하면 H0, P0, P1이 되지. 앞에 마이너스 람다가 붙어있고 이게 0이지. 이게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람다 H0, P0, P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람다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H0, P0, P1 이퀄 람다분의 1이 되지. 그게 이거야. H0, P0, P1은 람다분의 1.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아규먼트가 최대값이 극대화 시켜주는 그 독립변수의 값이 P0 스타 값이기 때문에 P0 스타, P1 스타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집어 넣으면 요게 성립한다라는 의미예요. 1개 도함수 이퀄 0이라는 요 식에 그죠? P0 스타, P1 스타 값을 집어 넣으면 성립한다라고 써놓은 거야. 그죠? 써놓은 거야. 그래서 H0, P0 스타, P1 스타는 람다분의 1. 요게 첫 번째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1에 대해서 L을 편미분한 다음에 이퀄 0으로 놓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H1, P0 스타, P1 스타는 람다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편미분 해봐. 이거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가 편미분 무지막지 했잖아. 그죠? L을 P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그죠? P0 편미분하면 0으로 날아가고 P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두 번째 항이 1 플러스 R분의 1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항 다 날아가고 람다 이하의 부분에서 H, Y0 바, Y1 바 저거는 뭐 상수니까 날아가 버리고 마이너스 람다 H1이 되잖아. 마이너스 람다 H1. 그죠? 1 플러스 R분의 1이 1 플러스 R분의 1 마이너스 람다 H1 이퀄 0이니까 마이너스 람다 H1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람다로 나눈 거잖아. 나누면 H1, P0, P1은 1 플러스 R분의 람다 이렇게 되잖아. 1 플러스 R분의 람다 이렇게 되잖아. 칠판이 필요해.
그래서 H1 P0 스타, P1 스타는 람다 1 플러스 R분의 1. 1 플러스 R분의 람다가 아니구나. 그죠? 람다로 나누니까. 그죠? 다시. 람다를 P1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이퀄 0으로 놓으면 1 나누기 1 플러스 R 마이너스 람다 H1 이퀄 0이 되니까. 그죠? 람다 H1을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람다로 나눠주면 람다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이 H1이 되겠지.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H1 P0 스타, P1 스타는 람다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지금 람다를 없애기 딱 좋은 절호의 기회지. 이 두 개를 나눠버리면. 그죠?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누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 좌변끼리 나누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H1분의 H0 마이너스가 붙고 H1분의 H0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나누면 람다분의 1이 서로 약분되고 1 플러스 R분의 1분의 1이니까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되죠. 그죠? 이러한 식이 되고 여기서 좌변은 뭡니까? MRT지. MRT. 그죠? MRT H Y0 바, Y1 바 괄호 열고 P0 스타, P1 스타 이렇게 되고 우변은 그냥 그대로 있고 이러한 식이 유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을 했지만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퀄 0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람다에 대해서 이퀄 0으로 넣으면 제약식만 나오죠. 그죠? 자, L을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이퀄 0으로 넣으면 정확히 제약식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L을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해봐. 그러면 앞에 이제 목적함수 통째로 다 날아가고 제약식 부분만 남게 되죠. 람다 미분하고 이퀄 0으로 놓으면 정확히 subject to 다음에 있는 저 제약식이 나오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P0와 P1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구한 요식, 그죠? MRT equal 마이너스 1 플러스 R 이라는 요식과 그죠? 그다음에 제약식에 P0 스타, P1 스타를 집어넣은 요식, 요 두 개를 풀게 되면 P0 스타와 P1 스타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식 두 개고 미지수 두 개고, 그죠? 여기서는 람다를 구해내지 않아요. 람다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람다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그죠?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 둘 중에 하나에 그죠? 그 P0 스타와 P1 스타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죠? 람다를 구해낼 수가 있겠지, 그죠? 람다를 구해내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봐. H0에다가 뒤에서 이제 연립 방정식 풀어가지고 구한 P0 스타와 P1 스타 값을 집어넣으면 람다 값을 구해낼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람다 값이 필요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요 두 식을 풀어가지고 구해낸 P0 스타와 P1 스타 값이 최적 생산 수준이다. 어떻게 되는 Y0 바와 Y1 바라는 그 수입 수준을 대금으로 지불하는 대신에 획득한 생산 기회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이 사람의 NPV 제로를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지출하는 금액과 이 생산 기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구한 NPV 제로라는 금액이죠. 지출하는 거, 수입하는 거, 그거의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순 현재 가치지. 그 순 현재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즉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최적 생산 수준은 요 두 식을 풀므로써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h라는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줘버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h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함수 형태를 줘버리면 요 ab라는 이 추상적인 이 식이 구체적인 수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체적인 그 식을 풀게 되면 P0 스타와 P1 스타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의 조건은 요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조건이다. 그죠? Y0 바와 Y1 바라는 수입을 대금으로 지불하고 획득한 생산 기회를 이용해서 P0와 P1을 생산을 해서 그죠? 이 소비자의 지출과 그 수입의
순현재 가치 NPV 제로, 그죠?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얻는 새로운 소득이 현재 P0, 미래의 P1.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생산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지불하는 비용이 Y0 바와 Y1 바죠.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인 NPV 제로를 극대화하는, 그리고 그 제약 조건은 Y0 바와 Y1 바를 통해서 획득한 자원량으로 생산 활동을 한다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이 NPV 제로를 극대화하는 생산 수준은 P0 스타, P1 스타다. 위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죠? A와 B의 저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P0 스타와 P1 스타는 주어진 소득 수준을 생산 활동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자 부의 순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생산량 조합이다. 소비자 부의 순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생산량 조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Optimal Production Decision. Optimal Production Decision. 현재 수입이 Y0 바고 미래의 수입이 Y1 바인 소비자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그러니까 생산 기회가 있어요.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이 R이다. 연간 이자율이 R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그럴 경우에 소비자는 요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생산 수준 P0 스타, P1 스타를 구해낸다. P0 스타, P1 스타를 구해낸다. MRT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과 같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Y0 바와 Y1을 통해서 Y0 바와 Y1 바를 대금으로 지불하고 획득한 생산 기회를 통해서 P0 스타와 P1 스타를 생산한다. 라는 요 두 식을 만족하도록 P0 스타와 P1 스타를 구하면 그게 바로 최적 생산량이 된다.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NPV 제로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이 소비자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되는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소득 빼기 이 생산 활동을, 이 생산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 현재 수입 Y0 바와 미래 수입 Y1 바. 애기가 울어. 우리 둘째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막 울어. 4살짜리가. 그래서 지금 애기 우는 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Y0 subject 2의 제약식의 의미는 뭐냐면 Y0 바와 Y1 바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자원량이 H Y0 바, Y1 바잖아. 그거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생산 가능한 현재 생산과 미래 생산이 P0와 P1일 때, 그러한 생산 수준이 나의 새로운 새로운 소득이 될 텐데, 그 소득의 현재 가치의 총합, 즉 P0 더하기 P1 나누기 1 플러스 R. 그죠? 현재 소득은 뭐 그냥 그대로 현재 가치고, 미래 소득인 P1의 현재 가치가 P1 나누기 1 플러스 R일 테고, 그다음에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 있죠. 현재 내 수입 들어오는 거를 지출을 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Y0 바. 그다음에 미래에도 들어오는 수입을 지출을 할 텐데, 나는 마이너스 Y1 바를 미래 일시점에 지출을 할 텐데, 그놈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Y1 바 나누기 1 플러스 R이지. 그래서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는 소득의 현재 가치 빼기 내가 지출하는 금액의 현재 가치. 요게 이 소비자의 NPV 제로예요. Net Present Value. 이 소비자의 부의 순현재 가치라는 거죠. 근데 제약 조건이 뭐다? Y0 바와 Y1 바를 통해서 생산 활동을 최대한, 그러니까 Y0 바와 Y1 바를 대금으로 지불을 하고 자원을 획득해서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P0와 P1을 생산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펑션, 라그랑지 함수를 이렇게 구성을 해요. 목적 함수인 NPV 제로, 그러니까 P0 더하기 P1 나누기 1 플러스 R 빼기 Y0 바 빼기 Y1 바 나누기 1 플러스 R 빼기 람다 곱하기 제약식. 제약식은 좌변으로 모든 걸 다 몰아주고 우변은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그 좌변 곱하기 람다 해서 앞에 그 목적 함수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요놈을 P0, P1, 람다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 해가지고 이퀄 0으로 넣으면,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L을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이퀄 0으로 넣으면 정확히
subject to 이하에 있는 저 제약식이 나오죠.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는 뭐 굳이 따로 과정을 적지 않았고, L을 P0와 P1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미분해서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L을 P1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1 빼기 람다 H0는 0이죠. 그래서 람다 H0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람다로 나누면 H1 equal 람다분의 1이지. 그죠? H1 equal H0 equal 람다분의 1이고, 람다를 P1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나누기 1 플러스 R 마이너스 람다 H1 equal 0인데, 마이너스 람다 H1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람다로 나누면 람다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 equal H1이잖아. 그죠? 그거를 나타낸 게 이거야. 그죠? 람다를 P0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그러면 H0 equal 람다분의 1이고, 람다를 P1에 대해서 편미분해가지고 equal 0으로 놓으면 H1 equal 람다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이야.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그래서 요 두 식을 P0 스타와 P1 스타가 요 두 식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요 두 개를 풀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식까지 포함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최적의 P0 스타, P1 스타 그리고 람다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0 스타, P1 스타는 요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도 요 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위식에서 아래식으로 나눈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죠? 마이너스 H1분의 H0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야. 그죠? 람다분의 1이 서로 약분되고 1 플러스 R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정의상 MRT가 되고, MRT H Y0 바, Y1 바 괄호 열고 P0 스타, P1 스타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된다. 요 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함수를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이퀄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약식이 되지. 정확히 제약식이 되지. 그래서 제약식과 방금 구한 요 식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식이 두 개고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P0 스타와 P1 스타가 돼서 식 두 개고 미지수 두 개고, 그래서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RT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제약식 HP0 스타, P1 스타가 HY0 바, Y1 바가 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P0 스타와 P1 스타를 구하면 최적이다. 이게 생산 수준으로서는 최적 생산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조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즉 생산 기회가 있을 때 Y0 바와 Y1 바를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이 생산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 P0, P1을 획득을 할 때 이 소비자의 MPV 제로를 극대화하는 생산점이 P0 스타와 P1 스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조건은 P0 스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A와 B라는 저 두 조건을 만족하는 P0 스타와 P1 스타는 주어진 소득 수준을 생산 활동에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자 부의 순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생산량 조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머리가 빙빙 도나요?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 번 연습을 해보면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래서 금융뿐만 아니라 이 경영학의 현대 경영학, 경제학에서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 이론이 경제학에서는 좀 달라요. 경제학에서는 기업 이론 이렇게 안 봐. 좀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하고 생산자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현재 미래 나눠가지고 시점별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경제학에서. 여러분 미시경제학 배운 사람들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아. 좀 달라. 요거는 금융에서 다루는 생산과 소비 결정 문제야. 금융 상황에서 다루는. 그래서 이자율이 등장하고 시간이 등장하고 뭐 이런 건데 좀 달라. 경제학에서 보는 그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하고 금융에서 다루는 이 생산 결정, 소비 결정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식회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론의 일부야. 주식회사를 정당화하는 이론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통해 가지고 몇 단계 넘어가면 주식회사를 일반화하는 그 이론을 보여줄 거야. 어째서 주식회사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이론의 시작점이야 지금.
하여튼 그래.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대적인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경영 활동을 할 때 경영 목표가 뭐냐면 기업의 주인인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그 주주가 기업의 주인인데 주주부의 극대화. 주주부의 극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NPV,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 극대화. 이제 주주와 관련되는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로 경영 활동을 해요. 주주부의 극대화를 경영 목표로 삼고 주주의 부라는 게 뭐냐 하면 주주한테 돌아가는 순현재 가치, 주주한테 돌아가는 순현재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경영 목표를 삼고 경영하는 게 경영자의 경영 목표야. 일반적인 경영 목표예요. 그걸 정당화하는 이론인데 그거의 일부분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완성되고 나면 이런 뜻이구나.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야. 주주부의 극대화. 그래서 경영자들이 뭔가 이제 여러분 중에 재무 관리나 뭐 이런 거 미리 이미 배운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투자 활동 같은 거 할 때 어떤 투자안을 평가할 때 다른 투자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NPV법이라고 하죠. NPV법. 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출하는 금액, 투자 금액 대비 나중에 벌어들이는 금액 해가지고 NPV를 계산을 해가지고 NPV가 제일 높은 투자안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NPV가 큰 순서대로 투자안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요. 그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그 근거, 경영자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요 이론이야. 주식회사에서 경영자가 왜 그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지, 그죠? 왜 주주부의 극대화가 경영자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어째서 주식회사에서는 주인과 경영자가 분리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정당화하는 그 이론이 지금 다루고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하고는 좀 달라요. 이 금융 상황에서 주식회사 제도라는 이 제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의 일부야. 그래서 좀 달라. 생산과 소비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optimal consumption decision. 자, 현재 수입이 Y0 바, 미래의 수입이 Y1 바인 소비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뭐 생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NPV를 극대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이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UC0, C1이야. UC0, C1이고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은 R이에요. 지난번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그럴 경우에 소비자가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수준이 얼마인가? 최적 소비 수준 C0 스타, C1 스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 아까는 MRT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MRS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하고 같고 그 다음에 B라는 제약 조건이 좀 달라져요. 생산은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거야. C0 스타 플러스 C1 스타 나누기 1 플러스 R이 Y0 바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Y0 바, Y1 바 하고 같아야 된다. 라는 요 두 개를 만족하도록 C0 스타와 C1 스타를 고르면 그러면 그게 최적 소비점이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C0 B번 그죠? A번은 뭐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조건이야. 수학적인 조건이고 아까 MRT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R 뭐 이런 것처럼 MRS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R 뭐 이런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최적 생산을 할 때는 Y0 바와 Y1 바를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량으로 P0와 P1을 생산한다라는 조건이었잖아. 근데 여기서의 B번 요 조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득의 현재 가치는 소비의 현재 가치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그죠?
어, 뭐냐, 세상이 1년 후에 멸망하잖아. 그죠? 시점이 두 개밖에 없어. 현재 시점하고 미래 시점 두 개밖에 없고 그 이유는 멸망하고 없는 거야. 나는 죽고 없는 거야. 세상이 멸망은 어쨌든 간에 나는 죽고 없는 거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점이 0 시점, 1 시점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쓰고 죽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다 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0와 Y1을 다 쓰는데 다 쓰는 그 금액의 현재 가치 하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의 현재 가치 하고 내가 쓰는 돈의 현재 가치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버는 만큼 다 쓰고 죽는데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적게 쓰면 그거를 R이라는 이자율로 저축을 해가지고 미래에 더 쓸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더 내 소득보다 더 쓰려면 빌려와가지고 더 쓴 다음에 나중에 갚는다는 거죠. Y1 바를 이용해서 갚는다는 거죠. 그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벌어서 번 만큼 Y0만큼 벌어서 Y0만큼 쓰고 Y1만큼 벌어서 Y1만큼 1년 후에 쓰든지 아니면 지금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고 대신 빌려서 쓰고 그죠? 돈 금융기관에서 빌려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그 돈을 Y1 바를 이용해서 갚고 나머지 금액을 1년 후에 쓰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좀 덜 쓰고 돈을 남겨가지고 은행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 돈 찾아가지고 Y1 바하고 합쳐가지고 C1만큼 더 쓰든가 그죠?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버는 금액의 현재 가치 총합하고 쓰는 돈의 현재 가치 총합하고는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죠? 아니 남겨가지고 나중에 쓰든지 아니면 땡겨가지고 미리 쓰든지 간에 그죠? 그 시점상에 그러니까 버는 돈과 쓰는 돈 사이에 시점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내가 쓰고 내가 갚고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안 갚고 그냥 외부에서 돈이 더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돈 덜 쓰고 남기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더 쓰고 나중에 갚든지 아니면 돈을 남겼다가 나중에 더 쓰든지 간에 결국 내가 번 만큼 쓰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 두 값이 헷갈리겠지만 동일 시점으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쓰는 돈이나 버는 돈이나 같아야 된다. 그게 예산 제약식이고 그게 B번이야. B번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A번하고 B번하고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C0 스타와 C1 스타 두 개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풀면 반드시 C0 스타와 C1 스타 저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해낼 수 있다. 라는 게 최적 소비 결정 이야기예요. 최적 소비 결정 이야기고 저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세우기가 더 쉬워. 그죠? 효용을 극대화한다. 어떤 조건 하에서 쓰는 만큼 번다. 아니, 버는 만큼 쓴다. 그죠? 버는 만큼 쓴다는 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재 생산과 미래 생산을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C0 스타와 C1 스타라고 한다라는 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저 두 개의 조건을 풀므로써 요거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요거야.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제약 조건이 뭐다? 버는 만큼 쓴다. 버는 만큼 다 쓰고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다른 외부에서 누가 기부를 해가지고 더 쓰라고 준다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본인이 버는 만큼 다 쓰고 죽는다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그죠? 이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C0 스타와 C1 스타라고 하자라는 요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요 문제를 풀고 싶은데 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건이 저 A번과 B번이야. A번과 B번. 그래서 라그랑지안 함수를 이따위로 설정을 한다. 뭐 뻔하죠. 목적 함수 UC0, C1. 그다음에 제약식에서 우변을 좌변으로 다 이항한 다음에 람다를 곱해서 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괄호 열고 C0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C1 빼기 Y0 바 빼기 1 플러스 R분의 Y1 바 이렇게 되죠. 요 라그랑지 함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합니까? 람다에 대해서 일단 미분을 하고 C0에 대해서 미분하고 C1에 대해서 미분을 할 텐데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퀄 0으로 놓으면 제약식이지. 그죠? L을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퀄 0으로 놔봐. 그러면 정확히 저 제약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는 과정은 뭐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제약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람다를 C0와 C1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해서 equal 0으로 놓은 놈들을 이용을 하면 저 A번 조건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